올해 초부터 그리고 작년 계속 이어지는 방산 우주항공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주항공 방산주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던데 지금도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밤사이에 나왔던 소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서로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분쟁에 가까운 그런 이슈가 이제 아침부터 속보로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그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작년부터도 좋았던 방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게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긴장감 때문에 좀 더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우주항공 정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는 올해 연초부터 꾸준하게 이제 우주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개를 관통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하나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이끌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항공 쪽도 우주 쪽도 이제 같은 이슈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는 방산 쪽도 계속해서 수출 물량,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이런 분쟁들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이슈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거냐, 그것도 아직은 어려울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 중이고요.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더 분쟁 이슈로 이제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우리가 숫자와 함께 뉴스까지도 이쪽 섹터에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로 이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은 총선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좀 불을 지필 것 같은데요. 김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도 어쩌다 보니까 동일한 주제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력 좋으시나요? 네,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 시스템 좋은데 네. 지금 쫓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방산주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한국항공우주도 선방했고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뒤늦게, 그것도 오늘같이 더 오른 관점에서 쫓아가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받지 않고 주도주 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시장 수익률 대비 플러스 알파가 나올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방산주보다 정말 우주항공을 보신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우주항공청을 왜 만들까?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명확합니다. 지금 이거를 정부 쪽에서 뭔가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레귤레이션이라뇨?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쵸. 난립하는 거죠. 왜 난립하느냐? 적외도 위성 떠 있죠? 네. 이제부터 UAM 날아다닐 거죠? 비행기 원래 날아다니죠? 네. 그다음에 레이더 이런 거 많이 깔려 있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고위도 위성 떠 있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그쵸. 뭔가 정부가 딱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얽히고 설키고 이제 관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낼 수 있는 관청을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통신, 6G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최근에 언급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그래서 다뤘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잊혀지고 있지만 과거에 삼성전자도 소니 에릭슨만큼 통신 장비를 만들다가 중국의 화웨이와 JT가 밀고 오면서 삼성이 4G부터는 저 뒤로 물러난 거죠. 그런데 이미 5G부터는 다시 힘을 주기 시작했고 6G에서는 아예 통신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을 놓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부분의 앞으로 매출 증가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과 또 하나 이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 통신 장비 쪽 삼성전자에 원래부터 납품을 해왔던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종목 하나를 볼 때, 그러니까 AI 볼 때도 AI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반도체 있고 로봇 있고 자율주행 있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방산과 우주 관련해서도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요에서 또 파생되는 6G 통신 장비까지 좀 이렇게 다 맵을 그려가면서 시장의 판도를 그려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공부할 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맵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한데 청사진을 그리려면 수주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변희영 교수님, 네. 수주 어떻게 좀 올해 대규모로 예정돼 있는 거 있습니까? 우선 뭐 좀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추가 수주 이 두 가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었고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 수출할 수 있다, 수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이 좀 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었지만 이건 뭐 하반기부터 좀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내에 조금 이 수주를 과연 획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관건이고 두 번째는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루마니아의 K2 전차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루마니아 수주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5조 원대 이 미사일 공급 계약에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미사일 도입 계획들은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계약했던 이 방산 수주 물량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좀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방산 수주가 새로운 정권 하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요즘 증권가의 분위기를 보면요, 기업 가운데 현대 로템에 대한 호평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다양한 방위산업,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 중에서 현대 로템을 탑픽으로 많이 꼽고 있던데 우리 김대중 고수의 의견이 더 궁금한데요, 저는. 방산주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는 감이 있고요. 왜요? 방금 전에 그 루마니아, 폴란드 2조, 5조 원 규모로 수출한다는 내용에서의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K9 그리고 천궁 수출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K9의 한 대당 가격이 한 4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2조 규모로 수출을 하게 되면 무려 한 500대 정도를 수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천궁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하거든요, 대당. 그런데 5조 원 규모로 수출 목표치를 잡게 되면 뭐 1,000대 이상, 뭐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출 시점이 돼서 대당 가격에 대한 현실화가 됐을 때 시점에서의 이제 주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한 3% 정도 되거든요.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마진이? 됩니다. 건설주가 5%입니다. 너무 적은데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5%면은 그 시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그럼 정도 하죠. 사업성 없는 거 아닌가요? 없죠. 자동차가 한 10% 내외 하고요. 네네. 2차 전지가 15%하고 반도체가 높을 때는 뭐 한 20%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퍼센트가 작아도 금액 자체는 그렇죠. 크겠죠. 네,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야 되고 계속적인 수주가 이어져야지만이 이 방산주에 대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영업이익률이 낮고 수주 성과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은 수주에 대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주가를 관찰한 이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이면서도 그 철도 차량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최근 움직임 자체가 좀 절제된 상황에서 행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관심을 갖고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하셨다면 다른 뭐 한화그룹주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LIG 넥스원 마찬가지지만 네.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 쭉 밀리고 있어요. 고점이 아닌가. 현금화할 때가 아닌가. 그래요. 네. 오늘 밀린다고 해서 고점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올랐던 상승이 밸류를 모두 반영을 한 거다? 특히 하나 에어로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전 고점이죠. 이전에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던 15만 원. 네. 이 부근 근처에서 되밀리는 현상에서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도 앞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관련해서 우주항공도 그렇고 그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시죠.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선별적인 상승, 매수는 좀 더 지켜본 후회가 좋겠다. 김종희 고수는 우주항공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하자. 변영인 고수는 개별 모멘텀 주시하는 가운데 포트에 편입을 하자. 테이버 고수는 K방산 코인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 열어볼까요?